안녕하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2 웹캐스트 네 번째 마지막 웹캐스트인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2의 업데이트 1과 업데이트 2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세션을 맡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박중석입니다. 지금까지 세 번의 웹캐스트에서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서 팀 파운데이션 서버의 기능을 활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봤었고요. 그리고 Git이라고 하는 소스 코드 관리하는 도구를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나 팀 파운데이션 서버랑 활용을 하는 내용,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 개발 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바를 개발한 이클립스 도구와 팀 파운데이션 서버나 서비스를 연결을 해서 개발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2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팀 파운데이션 서버의 업데이트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업데이트만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것들이 추가되었는지, 그리고 업데이트 1과 업데이트 2, 사실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한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PT에서는 전반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담아봤고요. 그 중에 업데이트 1과 업데이트 2에 있었던 부분은 약간 하이라이트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T에 있는 좀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않고 기존의 비주얼 스튜디오 2012 출시했을 때 추가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빠른 속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는 기존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나 그리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윈도우즈 8과 같은 플랫폼이 될 텐데요. 그런 것에서 가장 우수한 도구로서 현대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고요. 또 팀 파운데이션 서버 같은 협업 ALM 툴을 이용을 해서 좀 현대적인 팀, 과거에 개발할 때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발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것의 근간에 ALM 이전 세션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개발 툴과 ALM 도구들이 갖고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업데이트가 좀 낯선 분도 있으실 텐데요. 기존의 비주얼 스튜디오는 서비스 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했었습니다. 윈도우즈 버전도 서비스 팩이 굉장히 익숙한 분들이 있을 텐데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2012 이후로는 서비스 팩을 따로 내놓을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대신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쿼터별로 한 업데이트라는 이름으로 약간 버그 픽스라던가 아니면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라던가 그런 내용들을 사용자들이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 방식을 바꿨습니다. 기존 서비스 팩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언제 될지도 좀 명확하게 알기 좀 힘든 부분이었고, 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서비스 팩을 적용을 하고 서비스 팩을 뭘 깔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업데이트 최종본이 나오기 전에도 CTP 버전이 계속 지속적으로 출시가 되게 되고요. 한번 업데이트 1을 설치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업데이트 2를 설치를 하면 업데이트 1까지 같이 설치가 되고, 그런 형태로 조금 더 개발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 같은 최신 업데이트된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비주얼 스튜디오와 비주얼 스튜디오 업데이트 그런 주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업데이트 1이 작년 비주얼 스튜디오 2012가 출시된 이후에 있었고요. 최근에 비주얼 스튜디오 업데이트 2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업데이트 3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렸었던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는 이런 업데이트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을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떤 주기적인 이런 업데이트를 좀 더 짧은 주기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원이 더 작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 1에서 적용될 내용들을 좀 미리미리 적용을 해서 실제로 프로덕션 환경에서 활용을 해볼 수 있고,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실제 업데이트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게 된 그런 근간 2012 버전의
뭐 설계 목적이나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는 게 전체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터치 기반의 그 장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기기들이 한 기기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노트만 하더라도 모바일, 그리고 웹, 그리고 데스크탑 여러 곳에서 되는 것처럼 여러 기기에서 어떤 앱들을 연동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IT 자체가 과거에 어떤 생산하고 이러는 것의 중심에 있었던 것에 반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더 소비하는 것에 서비스 형태로 소비하는 뭐 컨슈머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형태로 변해가고 있고, 이미 변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것들의 연동,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IT의 트렌드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2를 만드는데 그 근간되는 그런 개념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제품군은 개발을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팀 파운데이션 서버가 그런 비주얼 스튜디오와 그 연동해서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화면의 중간에 파란색 글씨로 나오는 부분들이 아마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이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도구들인 뭐 오피스나 그리고 뭐 웹 브라우저라던가 쉐어포인트라던가 뭐 자바 이클립스와 연결하는 팀 익스플로러 에브리워라던가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 연결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뭐 프로젝트 서버, 시스템 센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제품군들과도 통합을 해서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서 추구하는 그 애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그런 API 세트를 외부에 노출을 해서 어떤 제품이 아니라 어떤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것과 이런 팀 파운데이션 서버나 비주얼 스튜디오와 연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도 하나의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몇 가지 종류가 있게 되는데요. 가장 상위 기능 그 제품으로 모든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는 얼티밋 버전이 있고요.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얼티밋보다는 그 얼티밋에 있는 몇몇 그 고급 기능들이 빠진 프리미엄 버전, 그리고 테스트에 최적화된 테스트 프로페셔널 버전, 그리고 뭐 약간 테스팅이나 고급 기능들이 조금 없는 일반적인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습니다. 업계 그 기업이나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해당 그 제품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이런 제품들은 MSDN 서브스크립션을 연동을 해서 그 뭐 제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MSDN 서브스크립션은 개발에 필요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제품들을 그 개발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독이고요. 기술 지원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개발하시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뭐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는 MSDN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다른 제품들은 MSDN을 포함한 제품만이 현재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자세한 이 제품별로 어떤 내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그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링크를 보시면 기능별로 뭐 되는 기능과 안 되는 기능을 찾으실 수 있어서 어떤 제품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개발 업무에 적합한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덱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무료용 버전이 있고요. 그거는 프로페셔널보다 그 기능들이 조금 더 간소화된 뭐 버전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 역시 뭐 개발팀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이나 한번 테스트 용도로 사용을 하실 경우, 그리고 작은 규모의 개발일 경우에는 적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2의 개발 환경과 언어가 어떤 부분들이 그 달라졌는지 그 업데이트된 내용과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개발자 경험 방향성은 과거에 뭐 되게 크게 개발을 하는 거에 반해서 점점 더 최적화해서 짧은 기간에 작은 인원을 가지고 개발하는, 그리고 개발할 때 복잡하게 개발하는 거 최대한 단순화해서 개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용을 할 수 있는 환경, 뭐 터치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좀 많이 촉발을 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주는 것이 개발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런 방향성에 맞춰서 그 IDE라고 하는 뭐 인텔리전스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의 약자를 IDE라고 하던데요. 그런 뭐 지능형 개발 도구에서 그 생산성을 최적화하기 위하고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줬습니다. 뭐 2012 같은 경우는 2010 프로젝트가 그대로 마이그레이션이 돼서 2010으로 만든
프로젝트를 뭐 따로 2012용으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2012 도구에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2012와 2010을 같이 갖고 있는 개발팀에서 뭐 호환성을 문제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뭐 윈도우 해저나 윈도우즈 8이나 윈도우 폰 같은 경우 애플리케이션 패키징을 툴 안에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패키징의 번거로움을 없애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테스팅이나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오류가 없고 얼마나 성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유닛 테스팅 같은 경우는 2012부터 매니지드 환경뿐만 아니라 그 네이티브 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추가가 됐습니다. 뭐 테스팅 프레임워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테스팅 프레임워크 이외에도 뭐 N유닛이라던가 X유닛이라던가 외부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할 수도 외부 테스팅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확장이 되었고요. 예, 그리고 뭐 디버깅 할 경우에도 로컬 재개발 머신에서나 혹은 원격 머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8 같은 경우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윈도우 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윈도우 해저 같은 경우도 그 로컬 그 가상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것들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개발 언어는 C# 5.0, C# 버전이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메이저 버전업으로 5.0과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 그 11이 그 기본 개발 언어로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언어의 그런 추가적인 부분들은 여기서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F샵이라고 하는 펑셔널 랭귀지가 3.0 버전이 포함이 되어지고 비주얼 C++ 역시 11 버전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윈도우즈 런타임 서포트, 비주얼 C++를 가지고도 윈도우즈 8 스토어 앱을 만드실 수 있도록 뭐 XAML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UI를 그렇게 그 제어하는 그 XML 그런 언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NET 프레임워크 4.5가 비주얼 스튜디오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비동기 처리, 뭐 어싱크로너스라고 영어로 하는 그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C# 언어나 그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이런 것들에도 같이 그런 키워드들이 추가가 됐는데요. 바로 어싱크 어웨이트라고 해서 마치 그 동기 코드를 작성을 하듯이 작성을 하는데 이것들을 비동기처럼 동작하도록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아래쪽 코드를 잠깐 보시면 뭐 이런 어싱크라는 키워드를 그런 어떤 메서드에 붙이게 되고 실제로 내부에서는 await라는 걸 붙여서 이 메서드는 그 비동기로 동작을 하지만 이 await가 붙은 이후에는 동기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동기 통신을 하고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이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을 개발을 좀 더 쉽게 그 도구랑 언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2 업데이트, 드디어 업데이트 2에 추가된 내용을 처음 나오게 됐는데요.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이 업데이트 2라고 하는 이 마크가 있는 것이 업데이트 1이라는 마크도 있을 거고요. 추가된 부분입니다. 제가 말이 좀 빨라서 오늘 전달할 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업데이트 부분은 조금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크 앤 스톱이 그 비주얼 스튜디오 프리미엄 에디션에도 이제 가능하게 됐다라고 나오는데요. 페이크랑 스톱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잠깐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업데이트에서 당연히 새로운 기능 추가 이외에도 뭐 IDE에 있는 다양한 버그들을 픽스하는 부분들이 있고 성능 향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2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업데이트를 안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작은 업데이트일 수도 있지만 뭐 파란색 템 같은 것이 IDE에 추가가 돼서 좀 시각적으로 좀 더 예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페이크가 보통 뭐 페이크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과 유사합니다. 개발을 할 때 제가 어떤 컴포넌트를 만든다라고 할 때 이것들을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 컴포넌트가 뭐 여러 가지 외부에 있는 DLL이나 웹사이트나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과 연동이 되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혹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컴포넌트와도 연동을 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경우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연동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페이크를 이용을 하게 되면 뭐 DLL 같은 그런 모듈이 아니라 제가 돌아가고 있는 어떤 뭐 컴포넌트나 이런 것들에 스톱 형태로 이것들이 약간 페이크 형태로 그
동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대신 구현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 컴포넌트 개발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이 외부에 연동하는 것들은 뭐 각각의 따로 이미 외부에 연동하는 것들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뭐 이 페이크를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뭐 짧게 설명드리긴 좀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단위 테스트 하시는 분들은 이 페이크를 활용을 하셔서 많은 그 개발 생산성 향상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돌아가면 이 쉼 메소드 같은 경우는 스톱을 쓰실 수도 있고 쉼을 쓰실 수도 있는데요. 스톱 같은 경우는 뭐 외부 컴포넌트, 어떻게 보면 내부가 공개되지 않은 것들은 쉼을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그 아래쪽에 있는 URL 등을 통해서 단위 테스트와 더불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윈도우즈 앱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뭐 언어랑 그 개발 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윈도우즈 앱 개발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존에 뭐 윈도우즈 7까지 주로 개발을 많이 했던 데스크톱용 앱이 있을 거고요. 데스크톱 앱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다이렉트X나 어떤 그래픽 카드의 내용, 그 하드웨어를 활용을 하는 그래픽 인텐시브한 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드라이버 개발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장치용 드라이버. 그리고 윈도우즈 8에 추가된 스토어 앱 같은 것이 윈도우즈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용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는 단넷 프레임워크 4.5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WPF 4.5도 추가가 되어서 WPF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뭐 추가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이렉트X 역시 더 뭐 새로운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개발하는데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하이 레벨 쉐이더 랭귀지라고는 HL, SL 같은 것들을 뭐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좀 더 개발하기 편해진다거나, 그리고 뭐 디자인 같은 것들을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서 그 다이렉트X 관련 디자인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뭐 툴 자체에서 향상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그리고 GPU를 어떻게 보면 CPU의 퍼포먼스만 가지고 동작하기보다는 GPU에 있는 그런 퍼포먼스들을 활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할 수 있는 GPU 관련한 그 애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고 디버깅을 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병렬 개발 역시 굉장히 화두인데요. 그런 패러럴 관련한 툴과 프레임워크들을 뭐 C++, AMP, 뭐 그래픽 카드를 가속하는 그런 관련한 것이고요. 그리고 PPL, 패러럴 패턴 라이브러리, 그리고 TPL, 그리고 뭐 태스크 패러럴 라이브러리, 이런 여러 가지 패러럴 관련한 것들과 패러럴 관련한 이런 내용들을 개발 도구에서 쉽게 활용을 하시고 개발을 하시고 디버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개발 기능 역시 뭐 툴이 향상되면서 윈도우즈 뭐 새로운 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것들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추가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윈도우즈 8 때문에 윈도우즈 비주얼 스튜디오 2012를 사용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기기에서 돌아가는 윈도우즈 스토어 앱이나 이런 윈도우즈 8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툴이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2012입니다. 스토어 앱 같은 경우는 스토어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보시는 것처럼 UI를 디자인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포함이 되게 되고요. XAML 형태로 뭐 C# 언어나 비주얼 베이직이나 C++를 이용을 할 때는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UI 쪽을. 그리고 블렌드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XAML 같은 UI 쪽을 디자인하는 툴이 비주얼 스튜디오에 좀 포함이 되어 비주얼 스튜디오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된 부분도 향후에 개발할 때 뭐 개발 툴과 디자인 툴이 좀 다른 점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렌드도 뭐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블렌드가 이번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 포함된 블렌드 같은 경우는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윈도우즈 스토어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스토어 앱을 개발을 할 때 자바스크립트와 HTML로 개발을 할 경우에는 성능이 조금 걱정이 되고 성능 최적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업데이트 1에서 추가된 내용이고요. 메모리 분석 도구가 추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샷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메모리가 얼만큼 이
뭐 자바스크립트와 HTML로 만들어진 윈도우즈 스토어 앱이 돌아갈 때 사용 중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블렌드 업데이트 2에 추가된 내용 중에 하나는 블렌드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뭐 블렌드 4 플러스 스케치 플로우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익스프레션 스튜디오 제품군에 있는 블렌드가 있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1을 깔면 그런 익스프레션 제품군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뭐 비주얼 스튜디오 2012용 블렌드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기존의 비주얼 스튜디오 2012용 블렌드는 몇 가지 기능들이 좀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뭐 다른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WPF나 실버라이트나 이런 프로젝트들을 열 수 있도록 기능들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익스프레션 블렌드가 있으셨던 분들은 뭐 쉽게 이전에 사용을 하셨던 부분이지만 지금은 비주얼 스튜디오만 있어도 이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아까 전에 자바스크립트와 HTML로 만들어진 스토어 앱에 대한 그 메모리를 분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UI 반응성 역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업데이트 2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 부분을 실행을 할 때 그 만들어진 그 코드에서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성능 높은 그 윈도우즈 스토어 앱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업데이트 1과 업데이트 2에 있었던 이런 윈도우즈 데스크탑 윈도우즈 앱 개발 관련해서 추가된 내용들을 좀 정리한 슬라이드인데요. 뭐 윈도우즈 스토어 앱 디버깅 할 때 매니지드 환경과 그 네이티브 환경에 대한 그 디버깅을 혼합해서 할 수 있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업데이트 1에서 굉장히, 왜냐하면 스토어 앱을 만들 때 네이티브로 만드실 수도 있고 매니지드로 만들 수도 있고 섞어서 만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업데이트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스토어 앱은 단지 그 x86이나 x64 그런 그 기존의 인텔 기반 CPU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암용 CPU에서도 돌아갑니다. 그런 암용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디버깅하기 위해서 덤프를 뜨고 그런 것들을 디버깅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업데이트 1에 추가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C++로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서 개발을 하면 업데이트 1이 나오기 전에는 XP를 타겟해서 배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C++ 그 라이브러리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생겼었는데요. 2012에는 XP를 타겟해서 그 C++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게 추가됐고요. 이런 부분이 XP를 아직도 쓰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굉장히 필요한 분들에게는 중요한 기능이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자바스크립트 메모리 분석 도구 추가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스토어 앱용으로 업데이트 2에 추가된 내용 중에는 뭐 유닛 테스트 관련한 내용이 뭐 여러 가지 추가된 내용이 많고요. 이 내용들이 많아서 이건 자세하게 말씀은 지금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XAML 디자이너 관련한 퍼포먼스 향상, 그리고 블렌드에서 그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에서 개발된 그런 것들을 그 윈도우즈 스토어 앱 개발을 할 때 이렇게 불려드리는 기능 같은 것들이 향상된 부분들이 업데이트 2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익스프레션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 포함된 익스프레션이 여러 가지 그런 기존 프로젝트들을 제공을 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버그 픽스, 그리고 뭐 자바스크립트 반응성, HTML 자바스크립트 반응성을 스토어 앱에서 체크하는 부분들이 향상된 것들이 윈도우즈 앱을 만드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2012 업데이트에서 추가된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윈도우즈 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윈도우즈 앱을 개발하시는 분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좀 내용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폰 앱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는 윈도우즈 폰 8이 정식으로 그 디바이스가 출시되진 않아서 많은 분들이 윈도우즈 폰 앱을 현재 만들고 계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폰 8 개발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즈 폰 SDK를 뭐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뭐 익스프레스부터 고급 버전까지 다 사용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발 언어는 C#VB 그리고 C++로 개발하실 수 있고요. 윈도우즈 스토어 앱처럼 XAML을 그 UI 단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다이렉트X나 이런 그 C++에서 활용을 하는 그 그래픽 라이브러리 이용을 해서 개발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윈도우즈 폰 플랫폼 API 카테고리는 윈도우즈 스토어 앱 플랫폼 API들을 보신 분들은 좀 같은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윈도우즈 8과 윈도우즈 폰이 같은 플랫폼이라고 혼동하시는 분들도 꽤 상당히 많이 뵀는데요. 현재로서는 윈도우즈 8 플랫폼과 윈도우즈 폰 8 플랫폼은 좀 각각 다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플랫폼이기 때문에 많은 라이브러리들을 공유할 수 있고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어서 하나로 만들었을 경우에 다른 걸로 옮기는 것이 굉장히 쉽지만 그대로 이동이 되어서 프로그램이 구동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플랫폼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윈도우 8은 뭐 참바라던가 혹은 뭐 플립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윈도우 폰에서는 뭐 파노라마 컨트롤, 피벗 컨트롤 그리고 여러 가지 폰에 특화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그대로 갈 수 없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윈도우즈 폰 8에서 업데이트된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업데이트 1에서 코드 분석 현재 코드가 어떤 개발 표준에 맞게 개발이 되었는지 코드 네이밍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코드를 분석해주는 기능이 업데이트 1에 추가가 됐었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2에는 단위 테스트가 지원이 됩니다. 단위 테스트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즈 폰 앱 개발을 하실 때 단위 테스트가 안 돼서 불편하셨을 텐데요. 이번에 추가된 걸로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스크린샷에 보시는 게 단위 테스트를 윈도우즈 폰에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웹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웹 개발 역시 윈도우즈 앱 개발뿐만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HTML5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두였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서도 HTML5를 얼마나 쉽게 잘 개발할 수 있는지 윈도우즈 스토어 앱 개발할 때도 포함된 것들 보셔도 알 수 있지만 ASP.NET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웹 그런 플랫폼에서 HTML5를 잘 활용을 하는 부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에서 HTML5를 얼마나 잘 지원을 하는지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CSS, HTML5 개발을 할 경우에 같이 많이 활용을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생산성 있게 디버깅하고 프로파일링하는 방법 그리고 윈도우즈 해저 같은 곳에 있는 어떤 웹사이트라고 하는 쉽게 웹사이트를 호스팅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나 윈도우즈 서버에도 이 같은 것들을 유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HTML5 관련해서 웹 개발 쪽으로 포커스하고 좀 중점을 뒀었던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강력한 HTML 자바스크립트 도구는 HTML 개발하는데 에디터를 여러 개를 쓸 수 있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HTML5나 CSS3 같은 거에 대한 규격들을 표준들을 잘 도구의 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ASP.NET이랑 같이 쓸 경우에는 특정 사용자 컨트롤을 바로 서버 쪽 컨트롤로 변경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인덴트하는 부분, 아웃라이닝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텔리센스라고 하는 예를 들면 특정 키워드를 누르면 그 다음에 뭐가 치워질지 이미 다 표시가 되는 그런 개발 생산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향상이 되어서 HTML 개발하시는 분들도 마치 기존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하시는 것처럼 좀 더 편리한 기분으로 개발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돔 탐색기 역시 향상된 부분이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콘솔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이 콘솔 통해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고 서버 쪽과 통신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인스펙터라는 그 툴이 비주얼 스튜디오에 2012에 추가가 됐는데요. 현재 돌아가고 있는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페이지에서 특정 부분을 이 인스펙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 디버깅을 한다라고 하면 특정 영역을 제가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그 부분과 연결되는 코드들이 소스 코드와 그리고 아래쪽에 실제 소스 코드는 ASPX 같은 ASP.NET으로 만들어진 코드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코드와 그리고 HTML 코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문제가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찾고 이것들을 디버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ASP.NET 자체가 HTML5를 ASP.NET으로 개발한 웹 애플리케이션이 HTML5
형태로 보여질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추가가 됐는데요. 뭐 다양한 모바일 기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 뭐 jQuery 모바일 같은 것들이 뭐 활용을 해서 뭐 여러 기기들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뭐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이나 뭐 또 다른 어떤 태블릿 기기나 이런 것에서도 다 최적화돼서 보일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부분이라던가 뭐 예, 그 방금 말씀드렸던 jQuery 관련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자바스크립트 관련한 부분은 제일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뭐 편집은 아까 코드 편집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MVC 프레임워크를 뭐 ASP.NET에서 추가하게 되면서 뭐 개발 자체가 굉장히 뭐 그 재활용성 높은 코드들을 개발을 하기 쉬워졌다라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뭐 웹폼이라고 하는 기존의 ASP.NET 개발 방식도 MVC 못지않게 계속 추가적으로 발전이 되어서 MVC에 있는 다양한 추가적인 기능들을 웹폼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라던가 뭐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부분들도 뭐 종합적인 웹 플랫폼으로서 그 ASP.NET을 활용을 하는데 그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2에 추가된 그 웹 관련한 그 비주얼 스튜디오의 내용들인데요. 내용이 되게 많은데요. 여기 있는 것들은 웹툴 업데이트라고 하는 업데이트 2가 나오기 전에 뭐 이미 웹툴이 업데이트 됐을 때 추가된 내용들이 이번 그 비주얼 스튜디오 업데이트에 포함이 되어서 같이 배포가 되게 됩니다. 조금 내용이 많지만 조금 빨리빨리 살펴보게 되면 ASP.NET 웹 API라고 하는 뭐 대부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에서 어떤 웹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쉽게 API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웹 API가 오데이터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소스 데이터 프로토콜 같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프로토콜로도 쉽게 변환이 되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추가됐다라거나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ASP.NET MVC에 추가가 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 새로운 템플릿을 통해서 뭐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것이 추가가 된다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인기 있는 뭐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 jQuery나 너가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템플릿이 뭐 ASP.NET에 업데이트가 되었고 시그널 R이라고 하는 웹소켓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실시간 통신을 웹 애플리케이션이 컨슈머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뭐 신탁스 하이라이팅 그리고 인텔리센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더 조금 일을 하고 많은 것들을 생산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모바일 에뮬레이터 그 다양한 모바일 에뮬레이터들을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이슨 이것도 재밌는 부분인데요. 뭐 제이슨 데이터를 클립보드에 넣었을 때 이것들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붙여넣기 하면 뭐 C# 클래스나 이런 것들로 붙여넣게 되는 그런 것들이 추가됐다라거나 그리고 뭐 커피 스크립트나 여러 가지 이런 스크립트 랭귀지에 대한 하이라이팅 지원이라던가 뭐 웹 API를 트래킹해서 뭐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찾아내는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굉장히 많은데요. 웹 API로 기본 애플리케이션 템플릿을 만들게 되면 헬프 페이지가 있어서 이 웹 API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기본적으로 나온다거나 그리고 CSS 오토싱크 같은 부분은 뭐 기존에는 뭐 CSS 애플리케이션을 디버깅 하다가 페이지 인스펙터 쓸 때 되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요. CSS 파일의 내용을 변경을 하면 이쪽에 실제로 보고 있는 디버깅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같이 변경이 된다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을 통해서 싱크가 맞춰지는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ASP.NET 웹폼 서포트는 웹폼에서도 URL을 조금 더 뭐 물음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넣는 이렇게가 아니라 /o 뭐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좀 나타낼 수 있도록 URL 바꾸는 부분이라던가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 템플릿 이쪽에 나와 있네요. 예, 그리고 HTML 에디터 HTML 에디터에 대해서 뭐 이런 향상된 부분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요. 이 내용들은 이 발표 끝에 제가 뭐 관련한 링크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런 링크들에 들어가시면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윈도우 애저에 대해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 개발할 때 2012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저 쪽은 업데이트에서 그렇게 크게 추가된 부분은 없는데요. 윈도우 애저 프레임워크가 가장 최신의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 포함이 되었고요. 윈도우 애저가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업데이트 될 때마다 뭐 그거에 대한 툴킷이 추가가 되고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배포를 할 수 있게 제공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비주얼 스튜디오 2010에 추가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서 뭐 비주얼 애저로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징을 할 때 배포 패키지 같은 것들을 뭐 쉽게 만들어서 바로 웹페이지를 열지 않고 그냥 바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윈도우즈 8이나 윈도우즈 폰 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패키징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요. 근데 실제로 웹에 올리는 것까지 윈도우 애저는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뭐 윈도우즈 애저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에 뭐 패키지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을 하고 또 앱이 뭐 얼마나 성능 높게 구동을 하는지 프로파일링 하는 부분들이 추가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애저는 뭐 되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뭐 파스와 이아스가 바로 제가 이것을 촬영을 하는 오늘 그리고 이 영상을 보게 되실 분들은 곧 이미 윈도우 애저 이아스 서비스가 인프라 애저 서비스가 정식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보다 더 안심하고 베타일 경우에 보다 좀 더 핵심적인 그런 크리티컬한 앱들을 클라우드에 올려서 사용을 하시는 것들이 더 가능해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 애저는 업데이트에서 추가된 내용이 별로 없어서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쉐어포인트 관련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쉐어포인트는 대부분 테스팅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0이 나오면서 쉐어포인트에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이나 관련한 그런 웹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코드 커버리지라고 하는 뭐 그 기능 같은 것들이 쉐어포인트에서도 쉐어포인트용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도 추가되었다거나 그리고 테스트 툴링 그리고 프로파일 서포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스팅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인텔리트레이스라고 하는 실제로 뭐 운영을 할 경우에 그 개발자 PC가 아닌 그 운영 중인 그 쉐어포인트가 돌아가고 있는 그 해당 머신에 관련한 뭐 도구를 설치를 해서 인텔리트레이스 쓰는 것들을 받아다가 뭐 문제가 생긴 것들을 덤프해서 디버깅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게 비주얼 스튜디오 업데이트 1에서 쉐어포인트 관련으로 추가된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쉐어포인트 관련해서 업데이트 2에 추가된 내용 중에 하나는 라이트 스위치라고 하는 HTML 클라이언트를 개발을 해서 어떤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레임워크 개발 프레임워크인데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쉐어포인트용 앱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도 뭐 추가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쉐어포인트용 업데이트 1과 업데이트 2는 대부분 뭐 유닛 테스트, 뭐 코디드 UI 테스트, 그리고 아까 뭐 페이크 프레임워크 사용을 하는 것이라던가 로드 테스트 뭐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너무 자세하게 보진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 및 디버깅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에는 ALM 관련한 내용도 좀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팅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좀 포함이 될 텐데요. 테스트 탐색기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 추가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를 한다거나 혹은 뭐 코디드 UI 테스트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할 때 현재 뭐 실패한 테스트와 중단된 뭐 뛰어넘은 테스트 그리고 성공한 테스트 이런 것들 테스트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뭐 테스트 환경을 개발 툴에 약간 잘 일원화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뭐 내용들을 테스트한 내용들에 확인을 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했고요. 그리고 코드 리뷰라는 것이 팀 파운데이션 서버 2012와 비주얼 스튜디오 2012 얼티밋을 쓸 경우에 가능한데요. 지난 세션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시니어 개발자와 주니어 개발자가 있을 때 시니어 개발자가 주니어 개발자의
주니어 개발자가 개발한 코드를 시니어 개발자에게 코드 리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그리고 리뷰한 요청을 한 사람한테만 리뷰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고 그 여러 사람들은 각각의 그 코드에 대해서 중간중간 피드백이나 특정 부분에서 코멘트를 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팀 협업을 굉장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추가된 부분이 바로 그 코드 리뷰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들이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영 환경에서의 인텔리트레이스 부분은 데브옵스라고 해서 뭐 실제적으로 운영 환경에서 아까 쉐어포인트에서 뭐 되는 것들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업데이트 1 이전에도 비주얼 스튜디오 2012가 나왔을 때 뭐 운영 환경에서 생겨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덤프를 받아서 이것들을 가지고 개발 머신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이나 뭐 수고를 굉장히 덜고 과거에는 잡기 힘들었었던 버그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업데이트 1에서 2012 업데이트 1에서 추가된 내용 중에 하나 중에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코드 맵인데요. 왼쪽 코드를 코드 맵으로 만들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제가 딱 받았던 그 프로그램 코드를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보기 힘들 때 물론 종속성 그래프 같은 좋은 기능을 이용을 해서 구조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코드 맵을 통해서 그 각각의 뭐 함수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그 호출이 되고 불려지는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이것들을 실제로 디버깅 할 시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시각적으로 코드를 이해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는 테스팅 관련한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 두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는 ALM 관련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향상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LM 관련한 개발 트렌드는 뭐 애자일 프랙티스 좀 더 기민하게 뭐 조금 더 빨리빨리 개발하고 변경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브옵 운영 환경에서도 그 생겨나는 문제들을 개발자들이 쉽게 디버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뭐 단위 테스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빨리 테스팅을 하고 뭐 그리고 디벨로퍼 서비스 같은 것들도 추가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비주얼 스튜디오 그를 이용을 해서 팀 파운데이션 서버 같은 그 ALM 도구를 활용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이 돌아가게 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뭐 제품 백로그라고 하는 그 요구사항들을 받아서 그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개발팀에 넘기면 빨리빨리 스프린트를 돌면서 뭐 변경할 것들을 변경하고 개발을 하고 그것들을 운영 백로그에 다시 운영 쪽에 넘기게 되면 운영 백로그에서는 이 문제점들을 운영 중에 생기는 것들을 다시도 그 기록을 하게 되고 운영 중에 계속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시 고칠 수 있는 것들은 백로그 그 프로덕션 백로그에 넣어서 개발하도록 만들게 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것들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그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가 그 초반부터 참여하게 됨으로써 요구 조건을 뭐 덜 이해하고 그리고 뭐 우선순위를 뭘 먼저 개발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돌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컷 개발했는데 이게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피드백 도구라던가 어떤 뭐 그런 것들을 ALM 도구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팀 프로덕티비티 앤 인테그레이션 부분에서는 뭐 개발자가 뭐 개발하는 동안 뭐 다른 일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할 경우에 좀 집중력을 잃을 수도 있는데 뭐 팀 탐색기의 마이워크라는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쉽게 본인이 해야 될 업무가 뭔지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부분이라던가 뭐 사용자 그 어떻게 보면 실제로 쓸 사람들의 그 기대 수준을 못 맞추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역시 피드백 같은 것들을 받고 이런 것들을 운영 쪽에 넘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부분들이 추가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브옵스 부분에서는 뭐 재현하기 힘든 그 개발 머신에서는 재현하기 힘든 것 운영 환경에서 생긴 문제들을 다시 개발자에게 전달을 한다거나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줘서 또 다른 더 나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이렇게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구조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뭐 스토리보드, 그 애자일 플래닝하는 그런 프로세스 템플릿 그리고 뭐 개발 도구에서 다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아까 코드 리뷰를 비롯해서요 이런 것들이 유닛 테스팅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운영 환경에서도 시스템 센터라고 하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들과 통합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그 주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툴들이 그 ALM에 추가됐냐면 일단 팀 탐색기라고 해서 뭐 2012에 그 보시는 그 이 팀 탐색기에서 지금 제 마이웍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웍을 클릭하면 제가 해야 될 일, 누가 저한테 코드 리뷰 요청을 했다거나 뭐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팀 탐색기에 비해서 훨씬 더 직관적이고 뭐 더 빨리빨리 쉽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서스펜디드 워크 같은 부분이 일을 하다가 내가 그 갑자기 또 다른 급한 일을 요청을 받게 되면 이 하던 일을 예를 들면 중단점을 뭐 한 몇십 개 찍어 놓고 뭐 여러 창들을 열어놨던 것들을 다 닫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거나 이럴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서스펜디드 워크를 하면 현재 그 개발 환경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새로 맡은 일을 하고 나서 다시 그 일을 리줌하게 되면 이전에 하던 그 환경이 그대로 복원이 되게 됩니다. 개발 생산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드 리뷰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팀업 간의 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련해서는 웹페이지로 이런 프로젝트의 어떤 소스코드 관리하는 부분이라던가 어떤 현재 진행 상태라던가 이런 것들 프로세스 템플릿을 확인할 수 있는 웹베이스 그런 도구들이 제공이 되고 굉장히 웹에서도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서 꼭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지 않고도 이런 개발 협업에 기획자라던가 관리자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팀 익스플로러 에브리어 같은 그 크로스 플랫폼 도구를 통해서 이클립스에 설치를 해서 팀 파운데이션 서버나 서비스에 접근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1과 업데이트 2에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업데이트 1에 그 웹페이지에서 그런 팀 프로젝트에 접근하는 것들에 대한 향상 부분, 뭐 소스 코드 보고 변경점들을 찾고 지금은 너무 그런 것들이 한 번 되기 시작하면 안 되면 이상할 것처럼 느끼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추가됐었고요. 칸반 보드라고 하는 뭐 일본 도요다에서 자동차 만들 때 어떤 프로세스를 좀 더 분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이런 칸반 보드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업데이트 1에서 추가가 됐고요. 거기에 그리고 뭐 다이어그램 형태로 현재 업무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 스크럼 관련해서 추가된 부분이 중에 하나고요. 코드맵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그 코드들을 시각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뭐 코드 커버리지 그리고 크로스 브라우저 테스팅 여러 브라우저들이 동시에 뜨게 한다거나 개발해서 파이어폭스 크롬 그리고 테스트 익스플로러 예, 그 테스트 익스플로러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수행된 것과 수행되지 않은 것 이런 그룹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A라는 그룹, B라는 그룹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눠서 특정 그룹의 테스트가 많아지게 되면 그런 그룹화하는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테스트 매니저에서도 뭐 이것들을 뭐 포즈하고 리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2에서는 팀 익스플로러 부분은 뭐 현재 그 어떤 부분이 추가됐냐면 여러 개의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나 혹은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 접근을 할 경우에 뭐 커넥션 상태를 변경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워크 아이템, 현재 해야 될 워크 아이템들의 태그를 달아서 좀 더 검색하거나 찾기 쉽게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칸반 보드가 더 확장돼서 컬럼들이 이전에는 픽스되어 있었지만 이것들을 뭐 변경을 하고 순서를 바꾼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웹 액세스에 추가된 부분 그리고 인텔리트레이스 관련한 추가된 부분 그리고 웹베이스로 테스트 케이스 매니지먼트 부분은 기존의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테스트 매니저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테스트 매니저 가지고 했었던 것과 좀 유사하게 웹에서도 이런 뭐 테스트 케이스를 관리를 하고 어떤 내용들을 뭐 그 개발팀에게 보낸다거나 이해관계자들한테 테스트를 피드백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해졌고요. 뭐 코드맵 관련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통합 그 코드맵 부분이 좀 더 향상되어서
뭐 반응성, 그 성능, 아무래도 코드를 분석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향상된 부분이라던가, 윈도우 스토어에 유닛 테스트 추가된 부분, 윈도우 폰에 유닛 테스트 추가된 부분, 윈도우 폰은 추가고요. 윈도우 8은 향상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크로스 브라우저 지원이 코디드 UI 테스트 부분에서도, 코디드 UI는 UI 테스트를 기존에 어떤 매뉴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특정 버튼을 클릭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스크립트처럼 만들어서 마치 코딩된 내용들을 디버깅하는 것처럼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여러 브라우저들에도 예를 들면 특정 테스트는 뭐 크롬을 가지고 해라, 혹은 파이어폭스를 가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책 버전 분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테스트 익스플로러 임플루먼트 부분은 그리고 뭐 테스트 리스트를 만들어서 뭐 A라는 테스트 리스트와 B라는 테스트 리스트를 해서 특정 리스트를 가지고 뭐 이 리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아까 그 테스트 익스플로러에 그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그 리스트만 따로 테스트를 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좀 숨가쁘게 비주얼 스튜디오 2012의 내용들과 그리고 업데이트 1과 업데이트 2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대부분의 플랫폼과 그런 제품들에 연관된 내용들을 개발을 할 수 있는 도구이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더 많고 조금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2는 최신의 그 컨슈머용 앱이라던가 혹은 비즈니스 앱을 만들 수 있는 도구고요. 개발자들이 뭐 좀 더 간편하게, 좀 간소하게, 그리고 보다 생산성 있는 개발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애자일하게 그리고 협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2 이전 버전을 쓰고 계셨거나 2012를 쓰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2011을 안 쓰시던 분들은 2011을 설치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2011을 쓰시던 분들은 업데이트를 바로 2를 설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개발하시는데 많은 그 생산성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들에 대해서 좀 링크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그 운영을 하는 그 날리지 베이스 부분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2 업데이트 1과 업데이트 2에 대한 상세한 어떤 내용들이 되었는지 버그 픽스된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나와 있는 링크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한눈에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채널 라인에 비주얼 스튜디오 툴박스라고 하는 비주얼 스튜디오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려지는 부분인데, 거기에 업데이트 1과 업데이트 2가 나왔을 때 해당하는 영상 클립을 보시면 실제로 오늘 저는 말로만 좀 말씀드렸지만 데모들 위주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블렌드 관련해서 추가된 내용은 블렌드 인사이더라는 블로그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블로그나 그 ALM 관련한 블로그에서도 지금 뭐 말씀드린 내용과 그 포함한 되게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임원인 소마세가라고 하는 사람 블로그에서도 비주얼 스튜디오 2012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 그리고 브라이언 헬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테크니컬 펠로우라고 그 명칭이 직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 블로그에도 굉장히 많은 비주얼 스튜디오 관련한 내용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스캇 구슬리는 웹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올리고 있고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을 하는 테크데이즈 비디오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2 관련한 다양한 영상들을 모아뒀고요. 한글 자막이 대부분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나 그 이외의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데모 같은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총 4회 다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걸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웹캐스트 그 관심 가져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향후에 좀 더 좀 깊이 있고 좀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